제가 내신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수능도 똑같지만 이 대입 경쟁, 성적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교육비 잡았다면 놈 사회방송 반갑습니다. 펜타곤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 가정 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일단은 이 부부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요. 양천 강서벨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벨트는 무슨 벨트냐면 제가 그냥 묶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제 편의에 의해서 제가 그냥 묶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자녀랑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고 월 수입이 또 체크를 900 이상에 체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900 이상 1억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900 이상인데 맞벌이 부부라고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고수익 가정이다. 고수익 가정인데 정말 이 충격적이게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신대요. 자주. 그리고 보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도대체 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연 제가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쓰길래?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지난달 그러니까 겨울방학 기준으로 340만 원 340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280만 원을 썼대요. 그러니까 약 한 300만 원 전후에서 300만 원 정도 평균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중1 학생은 벌써부터 평균 150만 원 거의 변하지 않게 1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님이 그 컨설팅을 벌써 2번이나 받으셨대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래서 한 번은 뭐 양천 강서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서 한 번 받고 한 번은 또 대치동에 또 엄청 전문가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죠? 대치동에 또 막 엄청 많으시니까 어쨌든 비꼬는 거 아닙니다. 네. 비꼬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자, 대치동에 가서 또 한 번 받으셨대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매우 바쁘시대요. 일단은 사회생활로 매우 바쁩니다. 바쁘니까. 알았어. 하다가 통장에 돈이 없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도 은행에서 뭐라고 하네? 그럼 이제 보험 약간 대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사교육비를 이제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 사연 신청하면서 자기도 처음이래요. 도대체 자기도 사교육비를 얼마나 쓴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계산했다고. 이 두 아이의 사교육비가 피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절정기.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 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봉급생활자시면 절정기에 있을 텐데 봉급이 이때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사교육비에다 쓰고 있어. 근데 이놈들이 과연 나의 노후를 대비 잘 해줄까? 나를 잘 보살펴 줄까?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더 걱정은 이렇게 학원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을 해서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얘네들이 혹시 대학 가고 혹시 성인 돼서도 사교육 의존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엄마 나 이번에 PPT 좀 잘해야 돼. 나 PPT 학원 보내줘.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할 건데 결혼 잘하게 나 결혼 학원 보내줘. 이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또 주변에서 주변이 문제. 내가 보니까 주변이 문제야. 주변이 지금. 주변에서 재수하면 돈 더 드니까 야 힘들어도 지금 써야 돼. 야 재수하면 더 힘들어. 너 그 말 못 들었어? 재수가 뭐야? 집행유예 1년에 벌금 4천만 원이야. 너 그거 하고 싶어? 지금 해. 그러니까 이걸 또 줄일 수도 없어. 실제로 맞거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생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이고 인문 계열 예정 학생입니다. 그게 벌써 이해되죠? 지금 여기서 수학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수학을 못해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총 1학년 내신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됩니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어디 그 언저리인데 이 중에 수학이 4등급이에요. 수학이 4등급. 뭐 기술과정, 한문, 한국사,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1등급이에요. 대부분도.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인문계형 성적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인문계 과목에 충분히 역량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이 문제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도 또 수학이 문제예요. 모의고사는 제가 보니까 국어랑 영어는 매우 탄탄해 보이고 수학은 지금 거의 이대로 가면 수학을 포기하는 성적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학생이 지금 일단은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국어 주 2회 가고 있다. 월 27만 원. 수학 주 4회를 가고 있습니다. 45만 원 월. 그 다음에 수학 과외를 또 하고 있어요. 과외를 추가로. 주 1회. 그래서 월 60만 원. 그 다음에 영어 주 1회 30만 원. 스터디 카페도 이용하고 계시고 이분이 또 재미있는 게 헬스장도 다니고 있어요. 건강도 챙기시면 이 와중에 또 건강도 챙기고 계십니다. 헬스장 PT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 1회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뭐 전체적으로 막 매우 막 이 학원은 막 되게 불만족해요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거야.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수학을 주 4회나 가는데 과외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학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네. 우선은 이 학생의 이 사교육비 솔루션을 좀 제가 드리려면 당연히 이 학생의 전반적인 대입 전략이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 정시는 수학 때문에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도 정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단 정시는 오케이 넘어가. 그러면 이 학생의 대입 전략이 이제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내신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신 관리가 중요해. 일단은 수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내신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수능도 똑같지만 이 대입 경쟁, 성적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총점 싸움입니다. 총점 싸움. 얘가 지금 2학년 수원 수토가 얼마나 부담일까요? 뭐 이따 물어보겠지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수학 1학년 때 이미 수학 상하 4등급 맞고 막 와 이거 수원 수토 더 힘든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5등급 나오는 거 아니냐. 매우 부담인 상황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점 싸움이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수학 불안하다고 겨울방학 동안 혹은 지금 막 수학만 미친 듯이 한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네요 거의. 수학만 미친 듯이 해서 당연히 얘가 수학 1등급이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4등급 맞던 걸 3등급을 만들었어. 그런데 다른 과목,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것들을 신경 못 해서 성적이 내려앉았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제가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 열어보니까 수원수투는 학기당 4학점입니다. 지금 학생부가 단위가 학점으로 이미 바꿔놨어요. 4학점이고 사탐 일반 선택 과목이 3과목인 것 같아요. 이따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3과목인 것 같고 각 3학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수학은 4학점밖에 안 돼요. 근데 사회는 3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 9학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학생은 사회에 투자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해요. 투자를 하면. 근데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1등급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총점 싸움 고려하면 저는 국어, 영어, 사회로 수학을 묻어버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1등급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뭐 수학은 아마 4등급일 확률이 높고 뭐 3등급이 나와도 총점 싸움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약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가장 좋지 않는 상황은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만 하다가 밸런스 무너져서 다른 과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최악 이 상황. 이거를 피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왠지. 자, 그럼 일단은 이 사교육 학원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어학원 파란 카드 드리겠습니다. 보내세요. 계속. 수학학원 퇴장이에요. 레드카드. 수학과외 퇴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학원은 지금 주 4회가 너무 과해요. 주 4회가. 주 4회를 가든 예를 들어서 물어보세요. 가서 선생님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아마 수원 중심으로 할 텐데 학원에서 우리 애가 지금 주 2회만 가면 망합니까? 주 4회를 가야 꼭 2등급이 나올까요? 그거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간다고 등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 과외는 왜 또 레드카드입니까? 수학 과외는 뭐 과외하는 건 좋은데 주 1회 60만 원은 너무 과외예요.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떤 취약 과목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게 취약해지거든요. 어떤 취약 과목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선생님이 있어. 과외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게. 근데 좀 비싸. 야, 비싸도 당합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반드시. 이 선을 넘었어요. 이건 퇴출. 영어는 계속 다니세요. 파란 카드.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도 계속 보내시고, 파란 카드. 그 다음에 헬스장 보내세요. 헬스장 뭐 본인이 건강하고 싶다는데 보내세요. 물론 헬스장을 안 가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수학을 주 2회 정도, T1, 그러니까 현행 내신 대비, 그 내신 대비로 한 주 2회 정도 해결 가능한 학원을 보내세요. 반드시 주 2회를 가면 성적이 내려앉고 어머니 주 4회를 가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학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는 학원이에요. 그리고 수투는 인강 활용해서 개념 중심으로 좀 자습을 시켜주세요. 수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만약에 이 학원에서 주 4회인데 수투도 시킨다.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수학 과외는 뭐 저는 과외는 좋은데 대학생 과외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그러니까 60만 원은 하여튼 선 넘는 가격입니다. 이게 공산품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착각하시는 게 사교육비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면 비쌀수록 뭔가 값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컨설팅 이런 거 받으실 때도 막 10만 원에 제가 10만 원 받을게요랑 저 500만 원입니다랑 하면 뭔가 500만 원이 엄청난 컨설팅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그 내신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특히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내신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리고 국어, 영어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 이거 해야 됩니다. 사회. 사회 해야 돼요. 사회가 9학점입니다. 9학점. 3과목이나 버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펜타킬 선생님입니다. 네네. 네, 저희 방송 지금 녹화 중이고, 네네. 네, 제가 지금 사연을 잘 봤어요. 일단은, 지금, 네네. 우선은 수학이 제일 걱정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시니까 지금 과외까지도 시키시고, 그게 1학년 때는 학원만 보냈는데 네. 성적이 1년 동안 얘 공부를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가장 공부 많이. 잘하는 학생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런데 수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이제 4등급이 나와가지고 이 학원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얘를 좀 맞춤형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과외를 한 거죠. 근데 과외가 주일에 60만 원이면 제 기준은 매우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엄청나신 분인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저도 과외를 이렇게 알아본 게 사실 처음이었는데 요새 과외 앱에 들어갔더니 네. 과외비가 다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혹시 이 학교가 인문계열 학생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학년 전체 학생 중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과보단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조금 적은 정도고 많이 적은 건 아니다. 그건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완전 이과 중심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남녀공학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이 학생이 정시로 가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이 매우 약하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럼 수시로 네. 가야 되고, 그럼 수시에서 뭐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을 아마 적절히 섞어서 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그러면 총점 싸움이 중요해요. 얘도. 네. 그러니까 전체 내신을 잘 받아야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는 뭐 수학을 살을 받던 뭐 다른 걸 살을 받던 어쨌든 총점 싸움이니까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총점 싸움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텍스트 기반 과목들이 매우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네. 사회 혹시 일반 선택 3과목입니까? 2학년 때? 네네네. 그거 9학점입니다. 그 3개 합치면 수학은 수학 네네. 원해봤자 4학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로 묻어버리면 돼요. 그냥. 네네네. 그리고 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학교도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 수학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얘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일단 1, 2등급은 거의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도 목표는 그냥 3등급. 그렇죠. 그러니까 3등급도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3등급을 맞아도 네네. 기분이 약간 좋은 거지 음, 전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국어, 영어, 사회를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이 학생은 반드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을 하되 다른 거 잘하면 네가 잘하는 거 해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게 일단은 맞는 방향으로 좀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가 세 과목으로 쪼개지고 인문 계열이 어쨌든 자연계보다는 적은데 인원이 다시 쪼개지면 거기서 1등급이 일단 몇 명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외는 저는 대학생을 추천하는 게 대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하냐면 그 중고 거래하는 지역 중고 거래하는 되게 유명한 그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그 먹는 거요. 그 토끼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요즘에 다 그 과일을 구하거든요. 아, 거기는 좀 나을까요? 예, 그래서 구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맞벌이 하시는 가정, 부모님들 이 전형적인 고민이거든요. 이게 제가 제 친구들은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맞벌이 하는 친구들 제가 물어봐도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일찍 끝나는데 맞벌이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학원을 안 보내거나 아니면 뭐 돌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고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이게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충인 것 같은데 뭐 노후 대비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전국에 있는 맞벌이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거고 내가 이 방송을 봤더니 야, 이 방송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좀 고민이 많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신청할 수 있는 폼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학원을 난 하나도 안 보낸다. 이런 분들 한번 보내보세요. 왜 안 보내는지. 제가 학원비를 무조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원을 너무 안 보내면 더 가라고 할 거예요. 가라고 할까? 이제 제대로 쓰는 게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사교육비를 잡는 게 제대로 잡는 거예요. 무조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또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네, 저는 그러면 5회차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